성종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7일 개묘 네 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예조의 사례기를 문중께서 입학한 일은 신등이 상세히 알지 못하나 세자가 입학하게 되면 마땅히 익승관을 쓰는데 이 관은 바로 관례하는 처음에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청근대 명년에 관례를 한 후에 입학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너무 늦다. 성종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7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신준에게 하서하기를 본도는 한쪽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 백성들의 견문이 좁고 학식이 천박하여 학문을 업으로 삼지 않았다. 지난번에 이 개손이 관찰사가 되었을 때 권장하고 격려하는 데 힘써 비록 오진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잘못 학문의 뜻을 두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공이 매우 적지 않았다. 글레이드 끝내 경도 여기에 유의하여 되도록 힘써 권악한다고 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다만 포상하여 장려하는 법이 없으면 누구라도 격려되는 마음이 있겠는가. 내가 그 재수를 보고 그 고화를 등급 매겨 우등인 자에게 상을 주어 권장하고 격려하고자 한다. 경은 이러한 뜻을 잘 알고 제목을 내어 재수를 하게 하여 감봉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거가 와서 아르기를 예전에 임금에게 친근한 신하라고 하던 것이 바로 지금 내승의 직책이므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않아 조정조로부터 사족을 선택하여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보 부인의 아들 강석경으로서 내승을 삼았으니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쓰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강석경을 사대부의 바늘에 서용하였다 하면 옳지 않겠지만 내승은 단지 말을 길들이는 직책인데 비록 강석경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안부 대사원 이경동 등과 사관원 대사관 한은 등이 아뢰기를 이순을 안음에 부처하였는데 이순의 농사가 함양에 있어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비록 율대로 죄주지는 않더라도 청근대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시키소서니 전교하기를 함양과 안음이 서로 가깝다는 것을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의건부에서 반드시 사정을 두었을 것이니 극변으로 유배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 경동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하는 표시를 의건부에서 사정을 두었을 것이니 청가대 국문하소서 하니 즉시 의건부의 관리를 추국하고 이순을 동네로 유배시키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이성건이 아뢰기를 대전에 내승 3명 가운데 1명은 사복시 정이 겸임하고 2명은 외관으로서 물망이 있는 자가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석경을 내승에 임명하였으므로 반드시 교만해져 좌우의 사람들은 멸시할 것이니 그 동료들이 어찌 스스로 편안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반의 이해가 아닌데 재수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이미 재수한 자들은 모두 적당한 사람들인가? 겸사복은 말을 잘 알지 못하는 자인데 강석경은 말을 잘 알고 또 내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다 하였다. 이승건이 말하기를 어제 신이 길에서 무리를 지어 대오를 이룬 자를 만났는데 좌우로 말을 달리고 있기에 물어보니 모두 내 응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성 안에서 어찌 이처럼 방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골매는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매 날리는 것을 연습한 것인데 내금이 10명, 정병 15명, 사복 5명이 쫓아간 것이니 이것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 승건이 말하기를 팔뚝에 매를 받친 자가 5명이 말을 달려 지나갔는데 그이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가는 임금의 이목이 되므로 조정에서 모두 존경하는데 이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정의 기강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청컨대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말에서 내리지 않은 것은 대간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라 매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했을 것이다. 임금이 부리는 바라면 비록 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하는데 만약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어째서 그때 응사를 때려주고 매를 쳐 죽이지 않았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었다. 지사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지금부터 법을 세워 길을 다니는 자로 하여금 비록 매나 개라고 할지라도 모두 말에서 내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 같은 법을 세우야만 옳겠는가? 하자 이 승근이 말하기를 내 응방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믿는 바가 있어 이와 같이 방해한 것이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내 응방 제조로 하여금 추국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 승근이 또 아뢰기를 충청도 진열사 유순이 추국을 당하여 순행하기 어려우니 청하대 고쳐서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산 오사신이 대답하기를 어찌 밤낮으로 내내 연회하여 절겼겠습니까? 송료년의 집이 길가에 있어 우연히 송료년과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셨을 것이니 이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을 헐뜯는 자는 말이 반드시 지나친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말로서 고쳐 임명하겠는가 하였다. 이 승근이 말하기를 경중에서 사족이라고 칭하면서 고고를 하는 자가 있는데 가난한 촌락이 어찌 굶어 죽는 자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내 신을 보내어 조사하여서 못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또 좌우에게 물었다. 노사신이 말하기를 새로운 채소가 이미 났으니 백성들은 기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신을 보내어 진지하게 하고서 또 대신을 보내어 검찰한다면 대신에게 위임한 뜻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대저 임금이 물건을 애완하는 버릇이 있으면 대신이 된 자는 진실로 힘써 간하여 허물이 없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마땅한데 서거정은 어째서 매를 쳐 죽이지 않았느냐는 정교에 겁을 먹었으니 바르게 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를 보면 말에서 내리도록 하는 새 법을 세우자고 청하였으므로 그 임금의 뜻에 영합하기를 바라는 것이 심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간신을 대하는 말도 바른 도리가 되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9일 을사 네 번째 기사 평산 도호부사 강자정 증산 현령 민추가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예전에 수령 노릇을 잘한 자에게는 맹수가 강을 건너 도망하였고 메뚜기대가 지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대들은 마음을 다하여 가서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9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권감 이승원 김순명이 와서 아뢰기를 어젯밤 신등이 술을 마쳐 건법을 범하였으니 대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인근의 세상에 문병하느라 서로 왕래하다가 함께 마시면서 술을 즐긴 것이므로 모여서 마셨다고 할 수는 없으니 대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9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반우형이 와서 아뢰기를 화천경 권감은 사리 등을 아는 대신으로서 모여서 술을 마셨으니 청컨대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모여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다. 내가 듣건대 공감이 병이 났는데 이승원과 김순명이 이웃 마을에 함께 살기에 그 병을 위문하러 갔더니 마침 공감이 기운을 순조롭게 하는 약수를 마시고 있었으므로 잠시 서로 마셨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니 주문하지 말도록 하라 하자 반우영이 또 아뢰기를 대신은 주문하지 말게 하면서 소민을 죄준다면 징계되는 바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9일 을사 일곱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한원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내 승은 바로 예전에 하인이나 시여하던 신하인이 국가에서 그 직임을 중하게 여겨 반드시 선비를 택하여 뽑았습니다. 지금 강석경은 내승을 삼았는데 내승은 근시이고 강석경은 천례이니 어떻게 천례로서 외람되게 근시에 처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관작이 귀하지 않게 되고 선비의 뜻이 장려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강석병을 속히 체임시켜 근시의 죽임을 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29일 을사 8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경동 등이 차자를 올리 말하기를 권감, 이승원, 김순명은 모두 사리를 하는 재상으로서 밤에 법을 어기고 모여서 술을 마셨으니 대신으로서 법을 두려워하고 법을 받드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백성들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또 안으로부터 적발하여 도읍 전체를 징계하려고 하였는데 법을 처음으로 행하는데 재상이 먼저 범했습니다. 전하께서 대신을 높이는 예로서 특별히 너그럽고에 용납하고 취액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전하의 법이 단지 서민에게만 시행되고 귀근에게는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범한 바는 비록 작으나 실로 대체에 관계됩니다. 삼가 바르건대 특별히 엄단을 내려 밝게 취액하여 죄를 결정하도록 하소서. 또 내승은 임금을 가까이 모심으로 모신의 선임으로서 그 이상 가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극치 전임과 같은 무리가 모두 여기를 거쳐서 특별히 발탁되었는데 강석경은 겸사복으로서 시위하고 있으므로 비록 재수할 만하다고는 하나 물망에는 실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승, 외양, 조습은 본래 어려운 일이 아니니 어찌 반드시 강석경이라야만 능히 그 직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해조에 명하여 문무의 제주를 겸전한 자를 선발하여서 그 직임을 제수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29일 을사 9번째 기사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이수는 아비를 제사하지 않았고 어미의 죄악을 빚어내어 대지위에 빠지게 하였으니 그 죄악은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마땅히 법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종척이라는 이유로서 단지 직책만 거두고 먼 지방에 부처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뜻을 살펴보니 그래도 통쾌하지 못하게 여기고 대가는 법에 의가에 논증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내가 비록 들어주지 않았으나 지론이 더욱 굳어지고 여러 사람의 뜻이 이와 같은데 어찌 혼자서 어기겠는가. 그러나 그래도 차마 중전으로 처리하지 못하고서 다시 종친 재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더니 대부분 속적을 마땅히 끊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러 의견이 이와 같으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이순을 속적에서 삭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9일 을사 10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청조의 죄수인 장교 송환이 동북 누인 경비를 죽인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9일 을사 11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9일 을사 12번째 기사 이달의 평안도 이주 구룡년에서 장승을 쌓았는데 높이가 6척이고 둘레가 1617척이었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1일 병호 첫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1일 병호 두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이경동이 아뢰기를 금령이 내리자 권감 등이 맨 먼저 이를 범하였으니 청컨대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사람을 시켜 법에 어그러지는 짓을 살피게 하는 것은 번거롭고 잣달한 듯하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술을 마시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는데 화천군이 와서 말하기를 병 때문에 약수를 마시는데 이웃에 사는 이승은 김순명이 마침 왔으므로 한 잔을 함께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하였다. 이것은 회음이 아니라 아니니 공문하여서는 안 되겠다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소민은 범한 대로 죄주고 대신은 특별히 용서하면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귀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저우에게 물었다.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회음이 아니나 약술은 새벽에 마셔야 할 것인데 이제 공감은 밤에 남과 함께 마셨으니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마리 재상이 병문안하러 왔으므로 주인이 한 잔 권하는데 객이 어찌 구태여 사양하겠는가. 다 인정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내승의 벼슬은 무사들 중에 높이 뽑히는 것이므로 병조에서 가렸습니다. 강석경은 겸사복이 되어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것만도 족한데 어찌하여 반드시 내승을 제수하여야 하겠습니까? 청컨대 가르소서 하고 정은 황정도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석경은 국말을 알고 또 내 뜻을 알므로 자임하라고 명하였다. 너희들은 반드시 강석경이 봉보 부인의 아들로 집안이 미천하니 사사로운 은혜를 입은 피는 뜻에서 나왔다고 생각함으로 말한 것이겠으나 내가 사사롭게 한다면 그 앞에 강선을 먼저 썼을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더군데 유생이 벼슬을 바라고 다들 충찬 위 중순 위에 들어가고 거관하는 자가 적다고 하니 선비의 풍습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하며 이 경동이 아뢰기를 이뿐이 아니라 생원 진사는 제주를 시험하지 않고 벼슬을 주는데 이 법이 세워지고부터는 유생이 다투어 본 뜻의 연주를 따라 청탁하여 벼슬과 녹을 구하니 이것은 엄히 검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비가 된 자는 평소에 뜻을 도두어 장차 쓰일 때가 있게 되려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뜻이 가는 데가 이러하니 어찌 취할만 하겠는가 엄히 검하라 하였다. 내승은 여말 선조의 궁중에서 승려 말과 수레를 맡아보던 내 사복시 하급 관리이다. 충천리는 우위 하나인 중좌위에 딸린 군대다. 원종 공신의 자제로서 편성되었다. 충수위는 세종 때 설치한 충무위에 딸린 군대의 하나이다. 임금의 이승 심하와 외 6촌 이상, 왕비 선왕 선호의 심하와 외에 5촌 이상, 문관 6품 이상과 무관 4품 이상으로 현관을 지낸 자제들로 구성되었다. 그 관은 성균관의 제방에 들어가는 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이승근이 와서 아뢰기를 한 응사가 길에서 신을 만났는데 범마하여 피하지 않으므로 신이 데려가서 나장이 내 응방까지 쫓아갔으니 황공하여 되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송골매는 여느 집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니 누구인들 내 응방에서 기르는 것인 줄 모르겠는가. 응사가 범마하였다 하여 나장으로 하여금 쫓아가게 하여 내 응방까지 들어갔으니 이것은 미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너는 언관임으로 죄주지 않으나 나장은 국문하여 주의를 다스려야 하겠다 하였다. 범마는 아래 관원이 위 관원의 앞을 지나면서 말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1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사복시의 마패를 후원해 드리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친히 살펴보고 월산대군 이정과 풍촌의 임광재에게 각각 한 표를 내렸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1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한은 등이 자자를 올려 강석경은 내승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은 이그가 아뢰기를 겸사복은 세류를 헤아리지 않고 재주가 있으면 쓰나 내승은 창반이므로 아무는 나더라도 육조와 다름이 없고 이를 거쳐서 육조의 난관에 사용된 자도 많은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아보의 아들에게 제수하기 위하여 구전을 무너뜨려 조정을 욕되게 하십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에 내승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대사원도 인품이 상당하여 시킬 수 있습니다 하였다. 대사원이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이러한 말을 하였겠는가 하였다. 이거가 아뢰기를 대전의 내승은 사민인데 그 중에 하나는 사복시 정이 겸직하고 둘은 다른 관원을 겸직으로 차임한다 하였으니 사복시 정으로 겸직시킨다면 사족이 아니고선 제출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강석경에게 이 벼슬을 주어 유온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려고 하시나 어찌 이 때문에 조종의 벼슬을 함부로 쓰니 마땅하겠습니까? 대사안의 말은 신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신은 결코 그것이 옳지 않은 줄 압니다. 신은 본디 가난한 서생이었으므로 입고 먹는 것이 다 나라에서 준 것이니 늘 나라에 갚을 길이 없음을 생각하여 왔는데 어찌 위의 뜻에 순종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인기가 상당하면 제수할 수 있을 것이다. 너가 반드시 고쳐 자임하려거든 너가 스스로 하라 하였다. 이거가 아뢰기를
대가는 언론을 책무로 삼는 것인데 이제 하교하시기를 너가 스스로 하라 하셨으니 이는 신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경동은 대간의 장이 되어 아첨하여 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청와대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인기가 상당하면 쓸 수 있다고 한 말은 승전 환관이 잘못 전하였다. 내가 내일 면대하여 말하겠다 하였다. 승전 환관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출납하는 내시를 말한다. 지금 성종이 약간 빗나가네. 성종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축풍, 비, 삼주, 총태수, 태제부 도덕, 사마, 소경 등원 정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삼루를 바쳤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대선 이경동이 와서 신이 일찍이 아래기를 내성은 비록 대성 정조와 같지는 못하나 역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벼슬입니다. 먼저날 조국지 전임이 함께 내승으로서 특별히 발탁되었으므로 무사들이 이 벼슬을 높이 뽑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강석경이 이 벼슬을 맡은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의 대강의 뜻은 이러한 데에 지나지 않았을 따름인데 이제 사관원에서 신이 강석경은 인기가 상당함으로 쓸만하다고 말하였다 하여 국문을 청하니 신은 편안하게 재직할 수 없으므로 청컨대 사직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문중선이 잘못 전하였으므로 어제 이미 견책하였는데 경이 어찌 피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상부와 사관원은 일체입니다. 신이 대관의 장으로서 요하에게 논박당하였는데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재직하겠습니까? 또 신은 어리석고 대면대면하여 이 직임에 맞지 않으니 청컨대 갈아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9권 성조 17년 3월 2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한은 등이 상소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거기보건대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명기를 아끼셨으므로 천례의 무리로서 청반에 낄 수 있었던 자가 없었습니다. 강석경을로 말하면 그 어미가 비록 성상에 대하여 아부한 공로가 있기는 하나 노예의 집안에서 나서 지위가 산품에 이르고 벼슬이 사복을 띈 것도 이미 분수를 넘었는데 더구나 가까이 모시는 내성의 벼슬이겠습니까?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므로 관직을 설치한 이래로 사료를 가려서 제수하여 왔는데 어찌 천한 강석경이 함부로 있었어도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예전에 모광은 주나라의 중등간은 임금이었는데 백경을 대복정으로 임명하여 말하기를 너희 요자를 삼가서 가리되 말을 교묘히 하고 낯빛을 좋게 하는 자와 남의 뜻난을 따르고 남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로 하지 말고 좋은 선비로 하라 하였으니 모광이 배복은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이므로 아침 저녁으로 함께 있어 기체가 변화하고 양성되는 것이 늘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다는 것을 알았겠으나 그래도 이 마음이 이어지지 않아 조보를 시켜 말을 부리게 하여 수레바퀴와 말바꾸고의 자치가 천하에 두루 차게 하여 후세에 웃음을 끼쳤습니다. 모광이 처음에는 삼갔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전하께서 거울 삼아 경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빨리 강석경을 파직하여 장명을 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명기는 작위와 거복을 말한다. 조보는 목왕의 말을 부리던 어자를 말한다. 마술의 명인이었다고 한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정조사 이세좌 부사 김자정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인견하니 이세자 등이 아뢰기를 예부 상서 주홍모 조아시랑 서부 우시랑 사일기 등이 백후지를 청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2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이철계는 승정대부 의정부 조화참선으로 김경광을 정은대부 의정부 조화참찬으로 이극균을 정은대부 형조판서로 이승문을 자헌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신승선을
자헌대부 병조 판서로 신준을 자헌대부 한승부 판윤으로 성준을 자헌대부 영안도 관찰사 겸 영흥 부윤으로 신미를 가선대부 행 여주 목사로 원보륜을 통훈대부 행 삼부 지평으로 김수동을 승이랑 사관은 정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3일 무신 첫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이경동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한데 내승은 직소가 금건에 있어 천일 아래야 지척이고 내진 안에서 배종함으로 진신의 선비가 다 영화롭게 여기니 특히 우림에 둘러 호위하는 무사가 함께 추향하는 것일 뿐이 아닙니다. 대전의 내성은 사문인데 다른 관원으로 겸직시키되 하나는 사복시 정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반드시 사복시의 장관으로 겸직시키는 까닭은 그 직임을 중시하기 때문이고 다른 관원이라 한 것도 곧 조관의 반열에서 뽑아 중임을 맡긴다는 뜻이 그 가운데 붙여진 것입니다. 강석경은 봉보부인의 아들로 본디 천한 집안이므로 뛰어난 재주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니 조정의 반열을 욕되게 하여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강석경은 마땅한 사람이 아님이겠습니까? 목양이 백경을 임명하여 말하기를 너의 요자를 삼가서 가리되 말을 교묘하게 하고 낯빛을 좋게 하는 자와 남의 뜻만을 따르고 남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며 간사과 첨하는 자로 하지 말고 좋은 선비로 하라 하였습니다. 당당한 성조에 많은 선비가 구름처럼 모여 있는데 내성의 선임에 어찌 마땅한 사람이 없기에 반드시 강석경을 써서 무사람의 비명을 불러 일으키겠습니까? 이제 대간 시종이 모두들 안다고 말하니 공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연코 알겠습니다. 강석경은 이미 겸사복이 되었으므로 온종이 이미 지나친데 어찌하여 반드시 내성을 삼아서 공정한 선임의 길을 손상하고 사사를 친근하게 한다는 혐의에 걸리게 하야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명기를 아껴서 사인을 쓰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진신은 벼슬아치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우림은 공중의 수기, 배종, 호의를 맡아보던 금위를 말한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3일 무신 두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한은등이 상소하여 강석경의 내성 벼슬을 파면할 것을 성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4일 기후 첫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한은등이 상소하여 강석경의 내성 벼슬을 파면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4일 기후 두번째 기사 공릉 참봉 채년이 와서 아뢰기를 성공감에서 바야흐로 정자각을 수리하는데 오늘 한낮에 벼락이 월랑의 망세를 쳐서 부러뜨렸으므로 사람들이 다 놀라 엎어졌으나 다친 자는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예방성질은 가서 살펴서 아뢰라. 이러한 변을 만나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하였다. 도승지 권건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고사를 모르나 생각하기에 벼락친 곳을 보수하는 데 지나지 않을 따름일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능실에서 가까운 곳에 벼락쳤으므로 취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조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래를 상과에 아르게 하라 하였다. 공능은 예종의 비 장순왕의 한씨의 능이다. 정자각은 능에서 제사를 지내는 정자 모양의 집이다. 선조실록 189권 성조 17년 3월 5일 경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이승근이 내성 강석경을 갈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승은 동반이 얘가 아니라 타는 말을 조용할 뿐이니 겸사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이승근이 아뢰기를 조종 이래로 겸사복은 사료를 가리지 않았으나 내승은 반드시 사람을 가려서 맡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등님은 본디 천인으로서 내승이 될 수 있었다 하였다. 이승근이 아뢰기를 주등님은 강석경의 비류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공신이기 때문인가 하였다. 장령 이의가 아뢰기를 어찌 천한 노예의 무리를 청반에 있게 하여 시류를
사류를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힘껏 간쟁하여 맞이하는 까닭은 반드시 내가 아보의 아들에게 사언을 베푼다는 것 때문이겠으나 어리에 해로울 것이 없다면 쓴들 무엇이 방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이 승근이 도 아래기를 김세정은 충청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두 처벌을 얻어 엄난하고 방종하되 거림이 없습니다. 주의 안은 이미 만들어졌으나 특별히 용서하셨으니 무엇으로 징계되겠습니까? 하고 힘껏 청하에 맞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느 이유로 죄해 줄 것인가? 하였다. 이 승근이 말하기를 조율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율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9권 성조 17년 3월 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란 세조조 병자년에 경복궁의 동문에 벼락이 차서 죄수를 모두 놓아줬고 또 무자년에 내관 백충신이 벼락을 차서 대사하였습니다. 백충신을 벼락이 쳐서 대사하였습니다. 하고 홍문관의 사례기를 한나라 환제 건화 3년 149년에 헌릉의 침옥에 벼락이 쳤는데 이보다 앞서 양태우는 오라비 양기가 이고 두교를 억울하게 죽인 것을 들었습니다. 진나라 해제 영강 5년 300년에 숭양전에 서남표 500보를 벼락이 쳐서 표가 부서져 70조각이 되었는데 이때 가후가 대신을 무함하여 살해하고 사척을 총회하여 등용하였습니다. 안제의희 4년 408년에 한 사람이 벼락이 쳐서 동쪽 치미를 부수고 기둥을 무너뜨렸는데 이때 임금이 친히 태묘에 제사하지 않았으므로 하늘이 벼락친 것입니다. 송나라 효종 순위 16년에 1189년에 태묘의 제전을 벼락이 치고 영종 가정 5년 1212년에 태묘의 치문에 벼락이 쳤습니다. 고려 현종 5년 1014년에 등릉의 오동나무에 벼락이 치고 선종 7년 1090년에 건릉의 소나무에 벼락이 치고 명종 7년 1177년에 태묘에 벼락이 쳤습니다. 하니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환전한 친히 종묘에 제사하지 않아서 벼락의 이변이 있게 하였거니와 지난해 겨울에 내가 공론에 참배하려다가 그때 한창 추워서 호종하는 군사가 상할까 염려하여 멈췄는데 이제 이런 변을 만났으니 내가 어찌 안심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부원군 의정부 예주의 당상을 불러 전교하기를 이번에 이런 재변이 있었으니 마음이 어찌 감히 편하겠는가. 세조조에는 한 환씨에게 벼락이 쳐도 사령을 반포하였는데 더구나 능침이겠는가. 내가 사령을 내리고자 하니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다 함께 아뢰기를 이제 큰 변을 만났으니 사유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국가에 관계되거나 강상에 관계되거나 강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 다 사유하고자 한다 하였다. 심해 김경광 이승원 유지가 아뢰기를 지난해 흉년이 들고부터 안팎의 도둑이 자문 많으니 청근대 절도를 놓아주지 마소서 하고 윤필상 노사신 정괄 이철경 권건 권중민이 아뢰기를 이름은 절도이되 범한 것이 가벼운 자도 사유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절도도 놓아주어야 하겠다. 다만 나 옥동은 한 집안 5사람을 죽였고 유종생은 사건이 국가에 관계되는데 이것도 놓아주어야 하겠는가 하였다. 심해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이철견 정괄 김경광 이수원 유지 권건 권중린이 의논하기를 지아비로서 아내를 죽이거나 아비로서 자식을 죽인 것은 인정이 없는 일이며 또 나옥동에게는 모살한 자치가 없으므로 끝내 정실을 알아낼 길이 없으니 놓아주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심해 윤필상 2급배가 의논하기를 유종생은 죄가 국가에 관계되니 사유하여 놓아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 정괄 김경광 이승원 유지 권중련이 의논하기를 유종생은 임명서를 투입하였으므로 죄가 교형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놓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 옥동은 놓아주는 것이 옳겠다. 유종생은 대신을 헛되었으니 놓아주지 말라 하였다. 다 함께 아뢰기를 재변이 막대하니 청근대 조참 경련을 멈추고 공경하고 삼가는 뜻을 보이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찬선을 줄이라고 명하였다.
성주시로 189권 성주 17년 3월 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이 승운을 보내어 공릉에 별제하였다. 성주시로 189권 성주 17년 3월 5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조종이 어렵고 큰 사업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미구하여 맡긴 중임을 저버리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나 밝기는 비추지 못하는 바가 있고 덕은 흡족하지 못한 바가 있어 형상이 참남하게 되기 쉽고 용사가 전도되기도 한다.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잘못되어 하늘의 꾸중이 위에서 응하매 근년 이래로 가뭄의 재가 잇따라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더니 이달 초 나은 날에 벼락이 공릉의 정자 각 서영을 찼다. 재변이 일어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니 벌벌 미구하여 깊은 못이나 얕은 얼음에 다가선 듯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신명과 함께 허물을 살피고 잘못을 기우려고 생각하여 이에 너그러운 언택을 펴서 엄한 꾸중에 답한다. 금 3월 5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하였거나 자손으로서 조부모 부모를 못살 구매하였거나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못살하였거나 노비로서 주인을 못살하였거나 사람을 못살 고살하였거나 고독, 연매한 자와 국가 강상을 범하거나 강도한 자를 제외하거나 이미 발각되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판결되었거나 아직 판결되지 않았거나 모두 다 용서하고 도형, 유형, 부처에 행하여진 자도 분간하여 놓아 보내게 하라.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서로 고발하는 자는 그 죄로 죄 줄 것이다 하였다. 용사는 등용하거나 내칩니다. 구매는 때리고 욕합니다. 고살은 고의로 죽입니다. 성주시로 189권 성주 17년 3월 5일 경술 5번째 기사 삼부대산 이경동 등이 상소하여 강석경이 내성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고 사관원 대사관 하는 등도 상소하여 이를 논하였으나 다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로 189권 성주 17년 3월 5일 경술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89권 성주 17년 3월 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예전에 큰 도가 있을 때에는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 미치지 못한 것을 서로 닦아서 지극한 정치에 이르러 화평한 기운이 두루 다다라 재변이 없었으므로 하천은 지아비와 지어미도 각각 마땅한 곳을 얻고 산천의 귀신도 모두 편안하인데 나는 덕이 없고 어리석은 놈으로 큰 기업을 이어받아 지킴으로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하늘의 꾸중이 거듭 이르러 해마다 가물고 또 이달 초 나은 날에는 벼락이 공릉의 정자각에 서영을 쳤다. 이런 재변을 만남에 더욱 두려우니 중의의 신민으로 하여금 모두 내 실덕과 조정의 골점과 모든 형옥의 억울함과 여염의 괴로움을 숨김없이 죄다 아뢰어 내가 하늘을 공경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89권 성종 17년 3월 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임사홍 박효운, 김원신, 박우, 변중산, 권경우, 최상회, 최형손, 신억수, 안순령, 김간, 곽철손, 박은동, 안귀동, 전태형, 이영선, 김달선, 이소, 정윤, 노모, 김영전, 김종환, 김영진, 영정수, 복중, 김형래, 김중련, 유사달, 오계문, 김계종, 박절, 최인경, 이수치, 오지인, 이종식, 조숙담, 조수령, 박호생, 배전, 백어리봉, 이원경, 김효공, 심한문, 민승조, 최윤산, 안계원, 이종경, 이욱, 김중강, 백용달, 박계동, 양순, 최효우, 임수동, 박금산, 홍유용, 안효재, 이쌍류, 정이의, 진마가동, 한수, 노영손, 김문진, 박도생, 최명손, 박지, 신자경, 서윤덕, 송장명,
최여종, 최중산, 황장명, 김효생, 강익경, 유계연, 문극창, 김종생, 박근, 정말생, 정자영, 신호, 김효래, 박준건, 고준, 여인손, 김세민, 김윤, 박희성, 김석강, 진승각, 곽금산, 정예, 엄수생, 김만손, 김석산, 김로, 오개손, 간수장, 이귀손, 김은, 권석기, 오익생, 안충근, 차만정, 송향손, 심계손, 용맹손, 홍귀손, 이민산, 현중년, 배영산, 김수건의 직첩을 도로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라. 장례원에서 송자에게 어그러진 꼬투리가 있다 하여 형신을 청하여 하교를 받고 본조에 고하였습니다. 신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원은 다만 양편의 말을 듣고서 비뚤었고 고든 것을 가릴 뿐이므로 세상에서 부모 관이라 일컬거니와 만약에 형신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다 매를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승복할 것이니 어찌 정실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국가에서 관서를 설치한 것 내에 현관이 있고 또 장례원이 있는데 현관은 신장을 쓰나 장례원은 다만 비틀고 고든 것을 가릴 뿐입니다. 이제 만약에 장례원으로 하여금 역시 형신을 쓰게 한다면 반드시 거짓으로 승복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령 형세가 약한 자가 호강한 자와 서로 송사하더라도 호강한 자가 흑백을 별난하고 시비를 전도하면 약한 자는 조리가 고더라도 어찌 득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형신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6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황정희와 사례기를 임사홍, 박효은, 김언신은 죄가 무거우니 직첩을 도로 주어서는 안 두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6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하는 등이 상소하여 강석경은 내성이 되기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6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경동 등이 상소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강석경은 본디 천원 집안으로서 외람댁의 사판에 올라 문득 화요의 벼슬자리를 더럽힘으로 대간 시종이 말과 글로 반복하여 논청한 지 열흘이 되었으나 윤호를 내리지 않으시니 이는 간언을 따르고 거절하지 않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 일을 두루 보건대 아보의 집에 언전을 내리는 일은 대개 보이지 않았었는데 후한의 중기 이후에 이르렀어야 왕정, 송하, 조요의 무리에게 언종이 지나치게 컸으므로 사책에 이것을 써서 후세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신들이 감히 후한의 쇠퇴한 말세의 일로 성명의 세상에서 우려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그 군원을 열면 만류의 패단이 어찌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거듭 잘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6일 신의 일곱 번째 기사 전 사인 이감이 상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고 오로지 사방을 구걸하러 다니는 것을 일삼아 달콤하게 말하고 아참하여 웃으며 함부로 공청에서 술 마시고는 여기에서 재물을 얻으며 관가에 짐 싣는 말까지 빌어 차차로 날라가서 산업을 영위하므로 상림과 최복이 죄다 길에서 헤어지니 사람들이 팔도 도 순찰사라 지칭하였다. 이런 일이 있어. 선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7일 M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경동 등과 사관원 대사관 하는 등이 상소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공으로 사를 없앤다 하였는데 이것을 불의한 자가 천하의 공리로 한 자기의 사정을 없애면 백성이 누구나 다 공경하고 믿어서 사모하고 복종할 것이다 하였고 역경에 이르기를 들에 사람들과 모인다 하였는데 이것을 불의한 자가 이르기를 사람들과 모인다는 것은 천하가 크게 같이 하는 도리와 성인이 크게 공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사사로운 뜻이 합하는 것은 친근한 정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사사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도 고치지 않으신다면 이는 사사로운 뜻이 이겨서 공정한 도리가
폐지되는 것이니 그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동류로 모아서 사물을 가린다 했는데 풀이 한 자가 이르기를 사대부의 결에는 사대부가 되고 공상의 결에는 공상이 된다 하였습니다. 강석경은 집안이 천한 사람으로 외람되게 조신의 바늘에 있으니 동류로 모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사물을 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사설의 친근한 사람으로 공정하게 선임해야 할 명기를 더럽히지 마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중실록 189권 성조 17년 3월 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성종의 전교하기를 이에 세자로 하여금 먼저 상투를 틀게 하고 관례를 행하는 날이 되거든 관을 씌우려 하는데 이것이 괜찮겠는가 하매 좌부승지 박승질 우부승지 안철양이 아뢰기를 세자가 관례를 행할 때 예조 판사가 머리를 빗고 상투를 틀고서 세 번 관을 씌우는데 지금 상투를 튼다면 관례의 예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는 처음 났을 때와 이름을 붙이는 날에도 예도가 매우 번거로우니 어찌 한결같이 옛 제대로 따를 수 있겠는가? 그 관례를 할 때에도 죄다 예문대로 따를 수가 없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무지평 원보륜 사고는 정은 황정이 와서 아뢰기를 사문에 일이 국가에 관계된 것 이외는 모두 다 용서한다 하셨거니와 임사원 김원신 박효은의 주에는 국가에 관계되니 직첩을 도로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성근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세자의 관례를 다 간편하게 하였으니 이제도 죄다 예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종께서 8세에 입학하셨는데 이제 세자가 입학하는 것은 너무 늦을 듯합니다. 청컨대 해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문종께서는 비록 8세에 입학하셨으나 보통 사람은 12세를 성동이라 칭하니 나는 세자로 하여금 내년에 관례를 행하고서 입학하게 하려 한다 하며 다 함께 아뢰기를 마땅합니다 하였다. 너무 높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업부 대사헌 이경동 등과 사관원 대사관 하는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그 정사를 꾀하되 혹시라도 어렵게 여기지 않는 일이 없게 하여 폐지할 것이 있고 일으킬 것이 있으면 출입을 내 무리로부터 헤아려 문 말이 같으면 실마리를 차르라 하였는데 이것을 불의한 자가 이르기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 있거나 일으켜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출입 반복을 무리와 함께 하려서 무사람이 논의가 이미 갔거든 또 실마리를 찾아 생각한 뒤에야 시행하라 하였습니다. 임금이 쓰거나 버리거나 폐지하거나 일으키는 데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나 반드시 무리와 함께 헤아린다 하는 것은 혹시라도 사사로운 데서 나올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사람이 논의가 이미 같으나 그래도 반드시 실마리를 찾아 생각하는 것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치우쳐서 혹시라도 마땅함을 이룰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석경의 이런 신들이 성감을 번거롭히기를 두세 번이나 하고도 오히려 마지 않거니와 무사람이 논의를 알만하니 선하께서는 반복하여 실마리를 찾아서 공정한 데에서 나왔는지 사사로운 데서 나왔는지를 생각하셔서 진실로 마땅합니다. 나왔는지를 생각하셔야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것이 과연 사사로운 데서 나온 것임을 환히 아신다면 쓸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이미 무사람의 논의를 들어 그것이 공정한 데서 나오지 않은 것임을 알고도 고치고서 오히려 문 말이 같으면 실마리를 찾는다고 말하신다면 옳겠습니까? 또 전하께서 그일 벼락의 재변 때문에 전지를 내리신 데에 상벌이 혹 참남하게 되었으며 용사가 혹 전도되게 되었는가 내 모든 실덕과 조정의 골정을 숨김없이 아뢰라고 하셨는데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사람을 상주는 것이 참남하고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전도된 것과 성궁의 실덕과 조정의 실정은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이는 전하께서 깊이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고려 말기에 변방에서 세운 공로에 대한 논상이 참남함으로 대간이 상소하기를 백정이 갑자기 경상에 재배되고 주례가 외람되게 조반에 있으므로 신도가 물론하여 지진을 가져왔으니 청컨대 공이 있는 자라 반드시 상주고 죄가 있는 자라 반드시 벌주어 명기를 아끼소서 하였습니다. 신들은 고려 말기를 성조에 견주는 것이 아니며 지진을 오늘의 이변에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변방의 공로로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외람된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옳지 않다고 하는데 더구나 오늘날 강석경은 저와 같은 공로가 없는데도 선한 결의로서 문득 조반을 더럽혀도 되겠습니까? 신들은 장차 금자가 노예에게 널리 베풀어진다는 비방에 예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도 있을까 염려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말을 곡진히 살피고 실마리를 찾아 생각하여 빨리 강석경의 벼슬을 가르소서 하니 소위 끝에 어서 하기를 이제 상소를 보건대 실로 놀랍고 두렵다. 그늘의 벼락의 이변이 강석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면 곧 고쳐야 하겠으나 다른 일 때문이라면 경들의 논의가 지나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 경동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강석경 때문에 이 재변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석경은 천한 집안 사람인데 특별히 내성을 제수하였으므로 이는 작상이 참남하고 용사가 전도된 것이니 그 실덕과 골정이 이보다 심할 수 없어 전에 내리신 전지와 다르거니와 신들이 극진히 아뢰는 까닭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강석경은 문자를 대강 알무로 내성으로 일명할 만한 자이며 아버에 대한 은혜로 한 것이 아니다. 아버에 대한 은혜로 한다면 그 아비 강선을 먼저 등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저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전조의 말기에 대간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기까지 한 것을 나는 매우 거르게 여긴다. 내가 강석경을 대간이나 육조의 난관으로 삼았다면 말하여도 마땅하겠으나 내성으로 삼았는데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 경동 등이 아뢰기를 내성은 육조와 다를 것이 없고 그 직임이 또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니 천한 집안의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금자는 금인과 자수, 벼슬이 높은 사람이 차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89권 성조 17년 3월 9일 가배인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하는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지난번에 임사홍, 박효온, 김언신이 서로 붕당을 맺고 안팎으로 간사한 짓을 하여 조정을 어지럽혔으므로 죄는 마땅히 죽여야 마땅한데 다행히 성은을 입어 목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 족한데 이제 또 직첩을 도로 받았습니다. 죄가 있는 자를 풀어주어 나라의 법을 이지러 떨이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고쳐서 그 악을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아유, 들어주시지.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9일 가빈 두 번째 기사. 명하여 후추를 대군에게 일석 10도 일품인 종제 의빈에게 각각 일석 이품에게 각각 10도 당상관 승직에 각각 6도 대간에게 각각 3도 홍문과 내문관과는 주서 겸사법 내금이에게 각각 2도 병조 도청부 시강원의 낭청과 상서원의 상의원 사옹원 내약방 자문관 성공감 금기시 전연사 전설사의 관원과 내관 내승 선정관 충의비 승정원 검률 도청부 의원 검루관에게 각각 1도 사약 사알 서방색에게 각각 8승씩 내리고 또 성균관에 10석 사악에 각각 5석 제향수에 각각 1도 5승씩 내렸다. 성조실록 189권 성조 17년 3월 9일 가빈 세 번째 기사. 이세우를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손비장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89권 성조 17년 3월 1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무대산 이경동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전자의 임사원 박효온 김언신은 근시하는 대간으로서 서로 맺어
붕당을 만들어 천총을 속이고 조정을 어지럽혔으니 이것이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전제는 이 국가에 관계되는 자는 사유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임사홍 등이 먼저 고신을 받았으니 사유하는 본이 어그러집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구분 은혜를 베풀어 한때의 공의에 누가 되게 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10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법문관 직작 김흠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공릉의 정작하게 서영의 벼락사타에 허물을 지고 자신을 책망 하교를 내려 직언을 구하셨으니 그 두려워의 자신을 닫고 살펴 하늘의 구중을 그치게 하려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신들이 듣건대 우 임금과 탕 임금이 자기를 죄책하였으므로 그 흥한 것이 성대하였다 하여 우리 태종 공정대왕께서는 제변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방문을 닫고 고요히 생각하며 깊이 스스로 몹시 책망하셨다 합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길 거룩하시되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과실이 있을까 염려하여 고든 의논을 맞아들이시니 그 우임금이나 당임금이 자기를 죄책하고 태종께서 몹시 자책하신 일과 일치하여 상도에 맞습니다. 선유가 이르기를 국가에 장차 실도하는 어그러짐이 있으려 하면 하늘이 먼저 제변을 내어 경고하고 또 괴의를 내어 경고하니 크게 무도한 세상이 아니라면 하늘은 죄다 부지하여 안전하게 하려 한다 하였는데 미더운 말입니다. 예전 노나라 애공 때에 견고를 내리지 않았고 수나라 양제가 재위한 14년 동안 재변이 없었는데 대개 화가 크고 악이 극진하여서 바로잡아 멈추게 할 수 없으므로 하늘도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것이 초나라 장왕은 하늘이 요괴를 보여 개구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상국이 뜰에 두 손으로 싸잡을 만큼 크고 꽁이 정의에게서 온 운이란 요괴가 이보다 큰 것이 없는데 태문은 엄격하고 공경하며 삼가고 두려워하고 고종은 감히 한가고 편안히 하지 아니하여 다 덕을 닦아 재변을 거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어느 나라의 도가 중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 재변이 없는 것이 반드시 복이 되지 않고 나라에 재변이 있는 것이 반드시 화가 되지 않으며 임금이 닫고 살피는 것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백성을 감동시키는 데는 행동으로 하고 말로 하지 않으며 하늘에 응답하는 데는 실속으로 하고 거칠애로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행동과 실속이라는 것은 경덕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궁정에서 반드시 경에서 하고 외정에서는 반드시 경에서 하며 한 번 나가고 들어올 즈음이나 한 번 움직이고 쉴 때도 경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다면 하늘이 어찌 감통하지 않겠으며 재변이 어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거기 생각하건대 경덕의 실속에 네 가지가 있는데 조목으로 아르겠습니다. 첫째, 기호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옛 성명한 제왕이 즐기는 것은 도덕이고 좋아하는 것은 인의 임대 그 마음이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가축이 제 입을 즐겁게 하는 것만 할 뿐이 아니니 어느 겨를에 다른 것을 그리워하겠습니까? 후세의 임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인의를 축으로 여기고 도덕을 거저로 여기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천하를 마름질하고 만물을 움직이니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응할 것이고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을 것이며 이러한 형세에 의거하였으니 해서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므로 모여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낮을 밤으로 삼을 수 있고 들짐승 사냥에 빠져서 열순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재화를 탐내고 보배를 사랑하여 마음대로 욕심부려 만족할 줄 모를 수 있고 토지를 넓혀 백성을 피폐하게 할 수 있고 토목이를 궁극히 하여 천문 만우를 이룰 수 있다 하여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여 엄난하고 방자하니 이러고도 임금자리 오래도록 안정하려 한들 두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는 총명하고 예지한 자질에다가 갈수록 밝아져 맞이하는 학문으로 하루에 3번 경륜에 나가 도리의 근원을 강론하시니 참으로 옛 승명한 제왕보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잠언 매의 뜻을 두심으로 황건의 무리가 건장한 군주를 많이 거느리고 성 안에서 말을 달리며 매를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사람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매를 기르는 것은 양전의 물선을 위해서이다 라고 핑계하신다면
전하께서 전일에 진기한 새를 좋아하지 않아서 송골매를 주위에다 놓아 보내셨으나 그때에 삼전을 복량하되 팔진에 빠진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찌 반드시 이렇게 하고 쓰여두겠습니까? 전하께서 참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기호를 절제하신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 명기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못 벼슬을 폐지하지 말라.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관을 사사로이 가까운 사람에게 미치지 말아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작을 악한 덕을 지닌 사람에게 미치지 말아서 어진 사람으로 하라 하였는데 대개 임금이란 이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관을 두고 직을 나누는 것은 천유를 함께하여 천직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니 워낙 사사로이 가까운 사람이나 악한 덕을 지닌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세 임금은 내가 빈천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부귀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작상을 한낱 자기가 언택을 주는 자료로 삼음으로 조하양의 중랑장인자가 있고 완탈의 교소랑인 자가 있어 명기가 크게 참남하여 진흙처럼 천하였으니 이러고서도 치평을 바란들 되겠습니까? 대저 전하가 태평한 때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고차를 타고 사마를 부리며 한가롭게도 돌아다니며 놀고 가만히 손을 모으고 하는 일이 없어도 끝내 무사하기를 보장할 수 있겠으나 비태가 서로 있고 치란이 일정하지 않은데 어찌 한때 무사한 것을 믿고 뒷나라의 환난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태평한 때에 어진 사람을 쓰지 못하고 국가의 일이 많을 때에 비로소 인물이 없다는 한탄을 하는 것은 또한 늦습니다. 이것은 고금을 통한 걱정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칠한이 못 벼슬에 달려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못 벼슬 가운데 삼공이 도를 논하는 것과 육경이 직을 나눈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승정원은 추기의 직임을 맡고 감사는 출척의 권한을 전담하니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 그 사이에 섞이며 지금을 게으리 한다는 비평이 일어나고 화환의 조짐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등은 원하건대 전하께서 태평을 믿지 말고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삼가 가려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강석경은 본디 어리석고 천한데 아버의 아들이라 하여 내승에 제수되었으니 대저 내승이란 승려를 따라 모심으로 직무가 매우 진건하니 조반의 좋은 벼슬이고 우림의 중한 선임인데 어찌 강석경이 모람되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나라 원제가 백영을 지나치게 총애하였으므로 천년 뒤까지 위평받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으셨으나 또한 명기를 아끼신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셋째, 형법을 삼가는 것입니다. 대저 법이란 임금으로서 하늘에서 받은 것이므로 사사로운 뜻으로 더하거나 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쁜 것을 억눌러야 하고 내가 분한 것을 막아야 하며 법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성제는 원제의 아들인데 임금이 다니는 문을 넘거나 임금이 다니는 길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였고 광무제의 누이도 노비를 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천자의 아들과 누이도 유사의 의논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법을 어지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한번 어지러워지면 비록 성인일지라도 어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구중 안에 있으면서 입으로 명호를 전하여도 사방이 향응하고 뜻으로 색수를 일러도 육복이 진동하는 것은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삼가 그 법을 지켜서 아랫사람이 감히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성헌을 잘 따라 금석처럼 지키고 사시처럼 믿으며 사사로운 은혜로 용서하지 않고 사사로운 분노로 함부로 더하지 않으시나 이따금 의논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재변을 만나 두려워하여 덕음을 널리 펴신 데에 일이 국가에 관계된 자는 용서하는 예에 들지 않는다 하신 것이 있으나 임사홍은 근신으로서 서로 분당을 맺어 조정을 어지럽혔으므로 왕법이 용서하지 않은 바인데 특별히 고신을 주어 조반에 다시 끼게 하였고 유종생은 시정의 한 소민인데 곧바로 한두 경성을 헐떠다다 하여 홀로 면하지 못하니 이는 어찌하여 사령이 믿음지 않고 형법이 알맞지 않습니까? 넷째는 간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주의처럼 오만하지 말으소서. 단주는 게을리 놀기를 좋아하며 오만하고 포악한 짓을 합니다. 이것은 우가 순임금을 경계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거듭 이어서 남이 요 임금과 어울려 맞는 이가 순임금이요 사목을 밝히고 사총을 통달한 이가 순임금인데 순임금이 어찌 단주와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순임금은 우의 말을 심하다고 여기지 않고 또한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남의 뜻을 따르며 천근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며
태평한 정치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순임금의 위대한 까닭입니다. 어찌하여 말세의 임금은 이 지의 역순과 말의 시비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단처를 감싸고 과실을 숨기며 그 신하에게 이기려고 힘씁니까? 장구령은 우선 객을 재상으로 삼을 것을 간증하였으나 현종이 벌결의 말로 꺾었고 간관은 유필의 자사가 된 것을 논하였으나 헌종이 장생의 말로 물리쳤는데 마침내 나라를 망치고 몸을 망치는 화를 가져왔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대저 임금이 아랫사람에게는 그 높이가 하늘과 같고 그 위엄이 천둥과 같으므로 속을 털어놓고 받아들이고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받아들여도 극진하지 못할세라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이기려고 힘쓰는 마음을 쓰고 간쟁을 물리치는 방법을 부리는 것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고든 신하가 혀를 묶어두고 간사한 자가 뜻을 얻어 틈을 타서 치고 여우가 홀리듯이 아첨하여 덕을 요임금과 순임금에 견주고 공을 무왕에 비겨 임금이 거만하게 스스로 위대하게 여겨 신이 노하여도 모르고 백성이 원망하여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니 이것이 어찌 국가의 복이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는 천품이 재능이 많은 것이 예전 임금들보다 뛰어나서 지혜가 만물 위에 특출하고 생각이 만개 두루 미치시니 전하께 진언하는 자가 한 가지 우직한 말을 하더라도 예사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거나 신기를 움직이고 천위를 보여 힐책하시니 신하 중에는 제 몸을 아끼는 자가 많고 나라에 바치는 자는 적은데 누가 꼭 죽을 때에 나서서 영린을 건드려 하려 하겠습니까? 아마도 위대한 순임금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남의 말을 살핀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몸으로 직분이 논사에 있는 자리에 있으므로 무릇 품은 생각이 있으면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망령되게 이 네 가지 일이 지금으로서 덕을 닦고 하늘을 공경하는 실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말이 천근하다고 소홀히 여기지 마셨으면 국가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상곡은 뽕나무와 당나무이다. 정의는 솥귀를 말한다. 추구는 쓸데없이 되어 버린 물건을 비유하는 것이다. 거저는 아첨을 잘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다. 팔지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팔진미를 말한다. 조화양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원탈은 틀에 박아낸 주발처럼 서로 모두 닮음이다. 고차는 득계가 높아 서서 탈 수 있는 수레를 말한다. 사마는 네 말이 끄는 수레이다. 고차 사마는 귀인이 타는 것을 말한다. 추기는 나라의 중요한 정무이다. 색수는 여색으로 총애를 받아 고위 대작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육복은 옛날 중국에 있어 왕계의 밖을 둘러싼 500리를 한 구역으로 하여 6지역 곧 후복, 전복, 남복, 최복, 위복, 만복을 말하는 것이다. 사목은 사방 백성의 일을 잘 보는 눈이고 사총은 사방 백성의 일을 잘 듣는 귀를 말한다. 장생의 말은 당나라 헌종이 방사 유필로 태주 지사를 삼으니 여러 신하가 임금으로서 방사를 좋아하되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한 임금은 있어 본 예가 없습니다고 하며 반대하였는데 헌종이 한굴의 힘을 써서 능히 임금을 위하여 오래 살게 한다면 신하로서도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느냐 하며 신하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영리는 임금의 분노를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다.